오늘은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신분열병은 환자의 생각, 감정, 행동, 지각, 의욕과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병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크게 양성과 음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양성 증상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생각,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망상,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말이나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양성 증상은 뇌 안의 신경전달 물질이 변화하여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써 애원하고 설득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음성 증상은 정신기능이 결핍된 것을 이야기해요. 가족들은 이것을 병의 증상이라는 것보다는 환자가 게을러졌다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대표적인 음성 증상으로는 감정이 메마른 것, 말을 잘 안 하는 것, 매사에 의욕이 없는 것, 사람 만나기를 피하는 것, 주의 집중력이 없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음성 증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으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에요. 정신분열병 환자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병의 증상이지 가족이 잘못해서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망상이나 환각 때문에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는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가족으로서 환자의 그런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환자로서는 나름대로 숨은 의미가 있어. 기괴한 행동이나 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지적할 때는 분명하고 명백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돼요. 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봐요. 만약 환자의 기괴한 행동이 망상이나 환청 때문이라면 그것에 대해 절대 논쟁을 벌여서는 안 돼요. 가능한 한 이런 기괴한 행동이나 말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 좋으며 대신에 환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해주세요. 환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분하면서 이해하는 태도로 환자에게 방금 무엇을 들었거나 보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환자가 자신의 환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거나 느끼는지 물어보고 즉 불안한지 여부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환자가 자신의 환청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그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놓고 절대 논쟁을 벌이면 안 돼요. 환청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좋아요. 환청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환자가 환청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조언이 도움이 돼요. 담당 의사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응급시 먹으라고 받은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도록 권하고 콧노래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하고 그런 소리나 다른 이상한 감각들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근데 이걸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드폰을 끼고 낮은 크기로 음악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다른 현실적인 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환청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빙정대거나 놀리는 투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니기는 아주 고성능한 테레나를 달고 있는 모양이지 충격을 받거나 아주 놀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도 안 돼요. 환자에게 더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소리가 들린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가? 환자에게 그런 경험은 사실이 아니라거나 잘못 들었다는 식으로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답답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 소리가 들리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환청의 내용에 대해서 혹은 환청 속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 장시간 얘기해서는 안 돼. 오래 대화를 나눌수록 환자는 실제 상황으로 더욱 믿게 돼요. 오히려 화제를 바꾸는 게 좋아요. 망상에 대한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주 강한 망상적 믿음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해요.
논쟁을 벌이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환자의 망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환자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해와 분노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환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 간단히 하면 돼요. 망상의 내용에 동의해서는 안 돼. 망상 내용에 동의하면 환자에게 더 큰 혼란과 공포만을 불러일으키거나 환자의 망상적인 믿음과 강화시켜서 더욱 비현실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자신의 망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주제에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망상적인 내용을 말할 때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대화 주제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 망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망상과 더불어 강한 감정이 동반될 때에는 망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그 감정, 예를 들면 공포, 분노, 불안, 슬픔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세요. 예를 들면 몹시 불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해질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 일이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 정신분열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가족이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분들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대처할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